안녕하십니까, 주식 김선생입니다. 자, 3월 11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살벌했죠. 그래서 다우지수는 2% 하락하고 특히 나스닥이 마이너스 4%나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주요 종목들 보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급락했던 그런 종목들 대부분 다 급락이 나왔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리고 못해도 최소 한 30% 빠진 종목이 굉장히 많고 많게 빠진 종목은 불과 요때죠. 예,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죠. 예, 이날이 2월 20일이네요. 이때 이후로 많이 빠진 종목은 한 6, 70%까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컸는데 어제가 정말 난리였어요. 예, 그래서 어제 거의 마이너스 5%까지 밀렸다가 조금 말아 올렸는데, 근데 이제 마감되고 난 이후에도 시간 외에서 1% 넘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의 투매가 이제 장난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오늘 급락이 나오고도 이제 트럼프는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데 말이 많아져서 그런지 지금도 이제 기사가 나왔지만은 SNS에다가 막 글을 엄청나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테슬라를 새로 사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금 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좀 급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랑 요때랑 좀 많이 닮아 보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시면은 1년에 한 번씩은 저렇게 빠져요. 미국 증시가. 예, 그래서 이때 작년에는 여기, 올해는 여기, 그리고 2023년에는 여기, 예, 그리고 2022년에는 계속 빠졌죠. 예, 그래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나는데 보통 이런 상승 과정에서는 이런 하락이 나온 다음에는 대부분 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쭉 빠졌잖아요. 예, 쭉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하고 쭉 밀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요런 흐름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그냥 상승세가 계속 나올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엄청나게 빠졌고 제가 봐서는 완전 투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하락이 나온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이 대략 한 10% 정도 예전에 보면은 대략 한 10% 정도 10에서 13% 정도 올라오면은 조정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런 되돌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 요 근처에 오면은 일단은 매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 미국장은. 그리고 나서 꺾이면은 이제 더 기다렸다가 더 빠지면 사면 되는 거고 안 꺾이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전에는 좀 예측하기 쉬웠지만 지금은 예측하기 힘든 거는 이 트럼프가 도대체 뭘 할지 모른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앞일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지금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나 혹은 여기 요 사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이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 관점. 예, 그리고 나서 추이를 보는 거예요. 또 빠지는지. 빠지면은 이제 하락장에 들어서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장이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사실 나스닥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빅테크만 올라오고 나머지 종목은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온 종목들만 많이 샀는데 올라온 종목들이 지수는 10%좀 넘게 빠졌지만 많이 빠진 종목이 50%씩 빠지니까 충격이 좀 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본, 대만 다 추세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새 괜찮은 이 독일이라던가 중국 증시는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미국 증시와 이 중국, 독일 증시의 가운데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급락 출발을 했지만 또 말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일주일째 보시면은 하락은 했는데 다 양봉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안 빠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가 그렇고, 자, 코스닥은 아무래도 나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더 많이 이제 빠진 거고, 요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민감주들이 막 급등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버텼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코스닥을 완전히 말아 올렸죠.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종가가 이제 고점입니다. 그래도 하락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캔들 자체는 코스닥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장이 이제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근데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면 분명히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덜 가겠죠. 그래서 아마 코스피가 가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올라올 거고, 최근에 올랐었던 경기 민감주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 장 걱정이 굉장히 많았지만 굉장히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말아 올렸지만 그래도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늘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반등장에 치고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섹터들을 지금부터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양보 크게 빠지다가 이제 올라왔던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 시작이 저가였고 쭉 올렸죠. 예, 그리고 하이닉스도 쭉 올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코스피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IT주들이 이렇게 쭉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좀 약세. 예, 그리고 자동차도 뭐 약세인데 이 자동차 쪽은 뭐 워낙 많이 빠진 상황이라서 뭐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철강주는 이제 조종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이 빠지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섹터는 되게 강해요. 기계 쪽은 이쪽도 경기 민감 쪽이긴 한데 여기는 재건 이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기존에 좋았던 오늘 조선주들이 좀 하락이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말아 올렸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을 보인 종목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주도 마찬가지 최근에 올라왔는데 빠지고, 건설주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괜찮아 보였던 그런 섹터가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로봇입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주가 생각보다 양호했어요. 근데 미국장에도 보면은 바이오주가 안 빠져요. 그 빅파마 일부 종목만 좀 빠진 게 몇 개 있지. 예, 나머지들은 다 올랐어요. 요 며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요 며칠째 좀 빠졌죠. 근데 좀 급하게 빠졌죠. 이건 뭡니까 이게 뭐 급등했다가 뭐 갑자기 고점 대비 30% 빠지고, 알테오젠도 노이즈 있어가지고 이틀 만에 뭐 일주일 만에 뭐 고점 대비 한 20%가 빠져버리고, 예, 그리고 HLB도 어제 급락 나왔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좀 엉망인데 어찌됐든 오늘 그래도 보시면은 오른 종목도 있고 빠져도 덜 빠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주들이 생각보다는 양호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는 계속해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주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일부 종목만 보세요. 예, 그래서 이 HLB는 이제 FDA 뭐 이슈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재수 없으면은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뭐 성공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어제처럼 이런 게 뭐 갑자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요거는 좀 유의하시고 뭐 여기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추이가 좋습니다. 알테오젠도 뭐 괜찮고 보로노이도 괜찮고 올릭스도 급락이 나왔지만 여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ABL 바이도 계속 지점을 계속 똑같은 데를 지지를 해주고 있죠. 예, 3천당도 21선 계속 지지합니다. 그래서 다 수상한 종목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타이밍만 봐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주 있는데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 있는 이제 브릿지 바이오는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고. 펩트로는 뭐 다른 쪽이 올라서 그런지 요새 이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볼 수 있는 종목이 많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좀 수상한 종목은 오스코텍, 예, 오스코텍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스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GI 이노베이션도 여전히 수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든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영역에 와 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보다는 이 피부 미용 쪽 있죠. 이쪽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뭐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긴 했는데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게 올라가는데 보시면은 그냥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이고 예, 휴젤도 신고가. 이게 다 이제 보톡스 뭐 피부 부스터 뭐 이런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실적이 좋은 애들은 신고가. 그리고 요새는 이제 다시 피부 미용기기 쪽으로 수급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APR이나 뭐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화장품은 잘 모르겠어요. 맨날 올랐다가 빠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은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와서 2차 전지는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 빠지고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또 빠지고 해서 참 매매하기가 힘든 쪽이 2차 전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예, 급락이 나왔을 때 그냥 샀다가 대충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냥 파는 예,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 어찌됐든 전고체만 관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제 눈에는 전고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음극재, 자 대주전자 재료 요렇게만 일단은 보고 있다. 나머지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괜찮았던 게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급락이 나왔는데 반도체주들이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 보게 되면은 보통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급반등을 했고 파미셀도 급반등했죠. 파미셀도 급반등했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급반등. 그래서 엔비디아랑 연관도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런 흐름이 나오는 이유는 반도체주 미국에 있는 반도체주 특히 이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최근에 제법 빠졌거든요. 예, 빠졌는데 PER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평가 이슈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 반등할 때 걔네들을 먼저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은 반도체주가 올라온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반도체주가 올라오겠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올라가더라도 반등이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뭐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반도체주는 어떤 거를 고르느냐? 일단은 덜 빠진 종목들 있죠. 예. 하나 비전 같은 경우에 여기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고 있는데 덜 빠진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 이 DI 뭐 이런 거 보시죠. 막 이렇게 쭉 빠지죠. 예.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예. 근데 이런 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쭉 빠졌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예. 쭉 빠졌는데 쭉 올라가죠. 올라가는 게 굉장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요.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그래서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DB하이텍도 괜찮은, 얘도 이제 들 빠진 종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소캠이나 뭐 CXL 뭐 이런 쪽이 기판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심택이든 뭐 TLB든 생각 뭐 좀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예, 그런데 심택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쪽도 괜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괜찮고, 이 ISC처럼 실적주들, 예,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안 좋을 때 보시면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 반등이 나오면은 쭉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올라오는 종목도 좀 있었고, 빠진 종목들도 보게 되면은 시장만큼 빠진 것 같아요. 뭐 빠지더라도 뭐 0%에서 1, 2% 빠진 종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아마 반등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리기판 쪽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은 뭐 급등한 종목도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삼성전기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왔었죠. 예, 그래서 이 삼성향의 이 유리기판주들이 이제 좀 올라왔었고요. 뭐 추세가 괜찮은 종목도 있고 안 괜찮은 종목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유리기판은 대부분 다 빨간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주를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유리기판, AI 연관도가 높은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괜찮은 반도체주들, 자 이런 종목들이 반등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초강세였습니다. 예, 로봇주들은 오히려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죠. 예, 요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 로봇주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짧게 보시면은 9월 17일 날에 로봇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로봇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질 거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클로봇은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이고, 로보티즈는 본격 반등에 나서고 있어요.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레인보우 로봇이나 하이젠 R&M 같은 종목은 아직도 조정 중이긴 한데 거의 낙폭과대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곧 나올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제가 이제 원익홀딩스까지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원익홀딩스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생각보다 좀 약하고 뭐 잘 못 가요. 예, 그래서 뭐 물론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있겠지만은 뭔가 흐름이 다들 이상해요. 예, 그래서 그냥 대장주 위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아무튼 시장이 뭐 많이 빠졌었고 뭐 올라오면은 대부분 많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 자체가 이슈를 받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가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로봇, 예,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일부 전고체,
그리고 바이오 일부 종목 딱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 LPG 관련된 종목은 아직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또 뭐 며칠 뒤에 철강 관세 얘기가 나올 예정이라서 또 이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LPG 쪽 여전히 괜찮고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근데 뭐 조선주는 뭐 많이 약할 때 그냥 매수를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종목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지를 해주는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많이 빠졌지만 아직 추이를 좀 유지 중인 그런 상황이고 하나오션도 21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현대중공업도 61선 유지하고 있죠. 뭐 안 그런 종목도 있지만 우리는 주요 종목만 보시면 돼요. 삼성중공업도 21선 지지하고 있죠. HJ중공업은 여전히 위에 있죠. 하나왠진 지지받고 있죠. 다 지지받고 있잖아요. 동성화인텍은 오히려 올랐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선주들도 뭐 계속해서 특히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런 날에 공략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살떨리는데 우리나라만 보면은 빠지면은 올라오고 빠지면은 올라오는 자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에 반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장 많이 빠진 것도 많이 빠진 거고 그리고 뭐 CPI도 이제 발표를 하고 고용 보고서도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뭐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또 빠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데 고용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고 CPI, PPI도 나올 예정이고 금요일 날에는 미국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만기일도 있고 그리고 이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뭐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본래라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도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곡점이죠. 예, 근데 그런 것 주요 굵직굵직한 걸 앞두고 미리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 두 개씩 지나치면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독일 증시가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독일은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는데 갑자기 막 주식이 막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경제 성장률이 0.8인가 1 정도 오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러니까는 막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정치적인 뭔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상황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뭔가 큰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저성장이거든요.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맨날 빠져요. 근데 독일은 마이너스인데도 저렇게 올라가는데 뭐 비슷한 정책을 펼친다라면은 증시에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뭐 잘 버텨줘서 괜찮은 하루였던 것 같고요. 자, 내일부터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말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주는 자, 그런 시장이 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숫자 7번 주시면은 되고요. 전자책, 자, AI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